안녕하세요. 재한이 아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선문대학교의 성희식 교수님의 대공황기의 49가지 생존 전략이라는 칼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자료인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어려워지고 있고 자본주의는 이런 리스크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닥치지는 않겠지만 또 그래야 하겠지만 이렇게 대공황이 오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나는 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는 것도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가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황이 몇 년이면 끝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생활 수준을 낮추고 오래 격리를 해라. 당연한 말씀이겠죠. 실제로 이제 제가 공부한 결과로 보면 아무리 큰 불황이라도 2년이 사실은 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는 경기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2년을 견딜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많이 없는 관계로 마이너스 대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배우자, 형제, 부모와 서로 협력해라.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가족이 최후의 불호이다.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건 불황이 아니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제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식을 획득하고 노력해라. 사실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책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유튜브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참조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하고 저녁에 출퇴근을 걸어서 하고 있는데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걷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많은 사색을 좀 하는 편이에요. 이런 사색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50살이 된 지금에서야 좀 알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많이 현금화해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대부분을 현금화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직장인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준비를 해놓으면 어떠실까 합니다. 다만 이런 마이너스 통장은 가능하면 대형은행에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조그마한 은행들은 이런 마이너스 대출을 다 회수를 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국가와 정부에 기대하지 마라. 국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사실 지금 50살 살아오면서 정부가 저한테 해준 거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섯 번째, 사업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하라.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투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신문이나 언론을 믿지 마라.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이 있고 해서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신문 기사의 댓글도 보면 기자보다 더 인사이트가 높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통해서 많은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캠페인에 부안해동하지 마라. 여덟 번째인데요. 이게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캠페인을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 맞습니다.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30% 이상, 현재 기준에 가격이 30% 이상 빠졌을 때는 투자해도 괜찮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열 번째,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지 마라. 예전에는 주가가 하락하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ETF, 인버스 ETF로 투자를 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식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달러나 외화로 저축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의 위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 중국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뭐 단실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달러하고 유로화를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형식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저의 자산의 10% 이상은 달러나 유로화 뭐 이런 걸로 보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면 또 환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금씩 지금이라도 모아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2번째,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의 즐거움을 잊어라. 이 제주도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신용카드 결제는 택배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13번째,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안전하다고 믿지 마라. 이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대형은행의 경우에는 나름 리스크 관리를 해외의 은행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적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은행이 망하게 되면 정부는 은행이 망하는 걸 두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에 M&A를 하거나 예금보험공사로 넘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뭐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14번째, 텔레비전은 당신의 소비욕을 자극하고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유튜브에서 경자인의 채널을 구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5번째,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라. 우리같이 자산이 얼마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감세 혜택 자체도 작거든요. 내는 세금이 작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기는 하지만 알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종 혜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6번째,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불안한 시기에는 무엇이든 당장 되는 일은 없다. 이것 또한 맞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꾸준히 1, 2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불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책을 리뷰하는 책 리뷰 채널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1년 이상 꾸준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17번째, 사업가라면 정부나 최고 부유층에 관계되는 아이템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매우 지당한 말씀이고요. 대공황이 오면 경험적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가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8번째, 해외에서 길을 찾아봐라. 사실 뭐 저 같은 직장인이 이 조그만 직장인이 해외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요. 뭐 어쨌든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는 좋은 의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번째, 금이나 귀금속을 보유하는 것도 안전자산을 구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귀금속을 실물로 보유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금융기법들이 많이 좋아져서 대형 은행의 경우에는 금통장, 골드통장이 있고요. 신한은행의 경우는 은통장까지 있습니다. 또한 ETF, 주식에서는 금 ETF, 은 ETF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꼭 실물로 보유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원자재, 그러니까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째, 건강에 더욱 신경 써라. 저는 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자는 건데요. 최근에는 잠자는 거 말고 이렇게 아침에 출근과 퇴근을 할 때 산책을 하는 그런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20번째, 도시에서 살거나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는 지역에 산다면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라.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가 인구의 집중도가 매우 지금 높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고시원이 경기도에는 별로 없습니다.
고시원이 어디에 많냐면 서울 시내에 많거든요.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출퇴근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 비용은. 따라서 이 경기가 안 좋아졌을 경우에 이 교외로 나가는 방식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너무 멀리 가는 방식은 정말 삶을 힘들게 하거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화 세계 이 사회가 이제 우리 눈앞에 바로 와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리모트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번. 당신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된다. 당연하신 말씀일 것 같고요. 23번. 다른 사람에게 거들먹거리지 말고 참는 연습을 해라. 이거는 현재 지금에도 적용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24번. 자녀들에게 검약을 가르쳐라. 절약을 가르치라는 얘기죠. 저희 아들은 5살이라 최근에 관심사는 또봇V하고 소방차, 경찰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 말을 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25번.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어찌 보면 맞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다만 공항에 오면 반대로 지금까지 못 샀던 자산이 엄청 싸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살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문구는 들으시면 좀 그렇긴 한데요. 자산을 구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내 주변의 피가 난무할 때다. 그 피가 바로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좀 섬뜩하긴 한데요. 이 대공황이 올지 안 올지는 사실은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를 하고 여유 자금을 마련한다면 내가 평소에 사지 못했던 자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6번. 주식시장에서는 과거와 같이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30% 이상 하락하면 주식에 좀 더 몰입할 예정입니다. 27번. 돈이 있어 안전한 것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이 지구상에 세상에 전혀 편입되지 않은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 사실 27번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의견을 반박하는 건 너무 죄송한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이미 세계가 하나가 돼서 그런 자산을 찾는 방법은 북북하고 남북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8번. 만약 당신이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바닥에 있는 자산들을 구입하여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매우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황은 만약에 온다면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하락할 거거든요. 이때 여유 자금이 있다면 구입하는 것은 필승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29번. 만약 당신이 상대적으로 돈이 많다면 유언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실 저는 와이프하고 아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유언을 작성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30번. 만약 돈이 많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민간단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좋다.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저도 좀 관심이 있긴 한데 현재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31번.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끼리 조직을 만들어라. 매우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제 저같이 힘이 없는 일반 개인들은 이런 조직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32번. 프로 정신은 필요하지만 전문가가 다 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찾아서 제2의 부업 아니면 제2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마땅히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건 SNS나 유튜브나 대리운전, 퀵배달 이 정도가 아닐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3번. 허례허식을 버려야 한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34번. 사채를 빌리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건 지금도 적용되는 거죠. 사채의 이자는 정상적인 수입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35번. 쿠폰이나 마일리지 등 알뜰한 생활 방식을 체득해라. 오늘부터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고 제품, 복고 상품에 눈을 돌려라.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수요가 많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복고풍으로 돌아오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떠오른 거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가 상장이 돼 있으면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7번. 가정은 파괴되고 분류는 증가하고 섹스 산업은 늘어난다. 사실 저 이것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공황이 오게 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절대 대공황이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고, 섹스 산업은 호황 때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문구가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때에 처하면 여자는 몸을 팔고 남자는 피를 판다. 참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파괴되는 가정이 많아진다. 좀 안타깝죠. 뭐 저도 가장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8번. 시집살이나 처가살이, 대가족주의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집안을 이렇게 합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39번. 자격증을 열심히 취득해라. 뭐 본인이 하시고 계시는 일의 자격증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의 국민 자격증인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용이 적은 재테크는 바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0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낚시, 등산, 민박 등 시간과 비용을 죽이는 일에 눈을 돌려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간을 죽이는 산업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캠핑 산업이 또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비대면 사회니까요. 41번.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 연구기관이나 경제학자들의 말을 의심해라. 이 교수님께서 매우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공황을 야기한 주가 폭락을 불과 7개월 전에 앞둔 1929년 3월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리즈는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미국의 번영은 전적으로 건실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2번. 주식의 하락은 끝이 없다. 바닥이라는 말을 믿지 마라. 뭐 요즘 기법들이 좋아져서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대공황 시기에 미국 주식 가격은 1929년 9월에 최고 216을 기록했는데 1932년 중반에는 34일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1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짜 세상 망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공황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43번. 때때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44번. 환율의 급격한 변동, 은행 도산은 되풀이된다. 저희 나라가 예금자 보호가 정부가 1인당 5천만 원까지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예금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씩 나눠서 예금하시기가 불편하시면 우체국에 예금을 하십시오. 예금이자는 거의 없지만 우체국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전액 보장이 됩니다. 즉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1인당 5천만 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시면 우체국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 금의 가격의 변화를 주의해라. 이건 대공황과 관계없이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되는 재테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뭐 크게 시작할 필요 없이 금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산다든지 금 ETF를 매월 10만 원씩 산다든지 해서 자기 자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실물 자산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회의 토의 내용이나 합의사항을 주의하라. 결국 세계적인 공황이 온다면 결국 이걸 푸는 것도 선진국의 세계 정상들이 풀게 될 겁니다. 맞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47번. 경기의 회복은 완만하고 분야에 따라 그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요즘 이제 IT화돼서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건설업체가 그 중심에 쓸 거라는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물류업체가 그 중심에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회복해도 다시 경기 후퇴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49번째, 세계주의에 속지 마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이 중요하다. 대공황 시대에 세계의 경제는 분해되어 버렸다. 블록화가 된다는 것이죠. 무역은 점차 양국 간의 교역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다각 무역도 블록 내에 한정된다. 오늘날 세계 무역을 지향하는 업체는 대공황 시에 한꺼번에 시장을 상실할 것이다. 민간 자본시장은 거의 소멸해버린다. 한국이 세계공항을 맡게 되면 무역은 결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과의 관계가 주축일 수밖에 없다.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대공황이 오면 안 되고, 와서도 안 되고, 이런 걸 생각하기도 싫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진정이 안 되면, 결국에는 상당한 수준의 경기 후퇴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소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